자세히 공부를 하면서 또 앞으로의 투자 계획, 이사 계획도 세우실 수 있겠죠? 대표님 바로 전해주세요. 네, 그게 지금 그 지도를 좀 그려야 되는데요. 이게 뭐 서울의 그 아파트, 서울에 있는 그 아파트의 그 평균 시세를 일단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 지금 지도상에 여기 좀 그려져 있는 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를 지나는 것이 바로 여기 그 한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한강의 바로 밑에 있는 이 지역이 그 유명한 그 서초구고요. 그다음에 강남구, 그다음에 그 송파, 그다음에 강동구가 있는데 서울의 아파트를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은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과 약간 일반적인 거, 약간 가격이 저렴한 것들이 있지만 서울 아파트들은 전국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가격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약간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분류를 하자면요. A급 지역과 B급 지, 그다음에 C급 지, 어떤 D급 지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정한다고 했을 때 표현이 이런 거지. 그냥 뭐 C급지라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아파트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입주한 지 10년 이내의 아파트는 새 아파트라고 그러고요. 10년을 초과하고 한 40년 정도 사이에 있는 거는 일반 기존 아파트. 그다음에 40년 이상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재건축 예정 아파트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얘기할 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 아파트. 그러니까 입주한 지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A급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요. 기존 아파트의 평균 시세가 약 평균적으로 25억 정도 이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를 어떻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요. 이게 서초구라든가 강남구, 그다음에 송파구 중에서도 잠실역 주변에 있는 송파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아까 앞에 최희정 대표가 얘기했듯이 여기가 바로 용산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이게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요 용산구, 이 빗금으로 펴진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평균 시세가 25억 정도 가는 가장 A급 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게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데요. 이 지역의 프리미엄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7억에서 한 10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입주 후에 평당 1억을 초과하는 지역의 시세가 바로 이 지금 표시한 지역의 아파트 평균 시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용산에서 서초구를 가로지르는 바로 우측에 원베일리라고 하는 아파트가 왜냐면 반값 아파트 일반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를 비교했을 때 반값이다. 그래서 당첨만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로또 아파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런 거는 바로 이런 형태의 어떤 가격을 따졌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일반 분양가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청약을 준비하시는 거가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B급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B급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하게 되면 B급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강북에 위치한 지역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을 대표하는 건 역시 아파트의 재건축이고요. 강북을 대표하는 거는 역시 재개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강북을 가장 뜨겁게 했던 곳이 바로 이렇게 역세권으로 말씀드리면요. 아현, 그 다음에 애옥에 마포,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강변에 끼고 있는 이런 지역들. 대표적인 것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든가 마포 자이 이런 것들을 대표되는 지역. 그 다음에 성동구에 가보면은요. 여기 금호 옥수 지역, 그 다음에 어떤 성수동 어떤 재개발 예정지 이런 것들이 보면 아주 대표적인 B급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강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가 광진구인데요. 광진구 주변의 시세들, 그 다음에 요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B급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B급지의 시세는 평균적으로 한 15억 정도의 시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서 재건축을 성공하든가 재개발을 성공했을 때
그 프리미엄 시세가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의 시세를 그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따라서 그 20억을 초과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한 현재 요즘 시세가 한 19억 전후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D급지라고 C급지를 설명하기 전에 그 D급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D급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평균 시세가 약 한 8억 정도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물론 그럼 그 지역적으로는 어느 쪽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이 노원구고요. 여기가 그 도봉구, 그다음에 강북구, 도봉구, 그다음에 그 중랑구, 그다음에 요 끝에 머리가 금천구가 있는데 요 네 개의 지역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가장 그 아파트 가격이 좀 싸다. 하지만 절대 싼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이 어떤 평균 시세는 한 8억 전후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재건축이나 이렇게 재개발 한다면 한 3, 4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색깔을 칠하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쪽에 보면 은평구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대문구,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종로구, 여기가 중구, 그 다음에 이쪽이 영등포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로구, 관악구, 그 다음에 여기가 동작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 빼먹었다 하면, 이쪽에 보면 동작구에 보면 중앙대 근처, 그 다음에 과거 현재 흑성 뉴타운으로 개발되는 지역 역시 여기 B급지로서 시세는 이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B급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B 플러스 혹은 뭐 A 마이너 이렇게 지역을 어떻게 보면 될 수가 있겠는데, 요 지역 같은 경우 평균 시세가 한 20억 정도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요런 지역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여의도, 그 다음에 여기 양천구에 있는 여기 목동 단지들이 요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B 플러스나 A 마이너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지역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시세가 주변에 미치는 시세가 약간 미흡한 것이 요 지역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도 평균 시세 프리미엄은 한 4, 5억 정도 붙기 때문에 향후 아파트가 재건축이 됐을 때 33평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25억 전후 정도의 시세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B 플러스 그다음에 A 마이너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표시 안 하는 이 C급지 요 지역이 A, B D 지역을 제외한 일반적인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곳의 평균 시세는 약 현재 10억 전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C급지 같은 경우에 이 강북에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재개발 단지들이 매우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역시 B급지와 마찬가지로 한 4, 5억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C급지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은 바로 여의도 밑에 있는 이 영등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영등포에 보면 대표적인 재개발 성공한 단지가 역시 신길 뉴타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기 이쪽이 동대문구인데요. 이쪽에 보면 왕십리 뉴타운이라고 또 있죠. 그 지역도 요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그 주변에 뭐 전농동 뉴타운이라든가 답십리 뉴타운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슬로마되어 있었지만 재개발의 어떤 성공적인 마무리를 함으로써 이렇게 굳건한 시세들을 갖고 있는 C급지를 대표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고, 혹시 나중에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저한테 개인적인 1:1 상담을 요구하시면 제가 아주 충실히 답변을 요청해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요. 당연히 만약에 이쪽에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이 위를 향해서 진행을
나가야 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고서 오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의 이 아파트 시세들을 좀 평균적으로 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편의상 A부터 D까지 좀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좀 D 지역이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편의상 구분한 거라는 점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역과 여러 가지 편리성, 입지와 또 개발 호재에 따라서 아파트 시세 가격이 25억에서부터 또 8억대까지 이렇게 좀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내 집 하나라면 조금 더 나은 지역으로 상위 지역으로 가서 거주를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동일하게 있으실 텐데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조금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대출까지 활용할 수 있다면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고 또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언제쯤 움직여야 하는지도 계획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언제나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거든요. 서울지역 번호 026007-834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조금 더 상급 지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요. 그런데 대표님 이번에는 이렇게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우선 내 집은 하나 가지고 있고 그래도 혹은 남 여유 자금으로 투자 목적으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좀 접근할 수 있을지 그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만 좀 하나 알려주실까요? 예, 역시 뭐니 해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이라고 하는 아주 우수한 투자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을 해서 헌집을 주고 새 집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그다음에 자산 증식에 가장 유리한 것이 바로 재개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재건축도 이러한 형태에 있었지만 재건축 예정 단지들 이렇게 강남과 송파 쪽에 집중되어 있는 이 지역들의 초기 투자 금액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재개발 쪽에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청약을 충분히 통장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새 아파트에 들어가셔서 대출을 많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어떤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기들을 제가 한번 조용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